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케토제닉 다이어트와 방탄 커피입니다. 많이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안 들어보신 분도 참 많을 것 같아요. 네, 케토제닉 다이어트는 곧 설명을 드리겠고요. 방탄 커피, 이것도 무슨 말인가? 방탄은 그 방탄차의 그 방탄입니다. 왜 방탄 커피일까요? 하여튼 이제 용어도 잘 만들어내죠. 사실 엄밀한 용어는요, 버터 커피 또는 기름 커피 또는 지방 커피, 이게 더 정확한 용어일 겁니다. 근데 하여튼 방탄 커피로 이제 부릅니다. 케토제닉 다이어트, 이게 이제 어떤 뜻이냐면요, 내 몸을 의도적으로 케토시스, 이걸 이제 케톤증이라고 합니다. 내 몸을 케톤증으로 만든다, 의도적으로. 이게 이제 케토제닉, 이 다이어트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이제 내가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뭐 닥터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말을 한다든지 활동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에너지를 쓰죠. 그 에너지를 갖다가 어디서 쓰느냐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1차적으로 보통 사람들은요, 전부 다 탄수화물, 즉, 뭐, 포도당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탄수화물, 당류에서 그 에너지를 씁니다. 예.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인위적으로 지방으로 에너지원을 바꾸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방으로 에너지원을 쓰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지방을 에너지를 쓸 때 생성되는 물질이 바로 케톤체라는 겁니다. 이 케톤체를 갖다가 많이 만들어내면은 몸에 축적이 되겠죠. 네, 항상 몸 안에 그게 있습니다. 예, 이걸 갖다가 케토시스 또는 케톤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의도적으로 만드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네, 탄수화물 섭취를 갖다가 극도로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질 섭취를 갖다가 극도로 늘리면은 이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하루에 먹는 총 열량을 갖다가 100이라고 하죠. 100이라고 했을 때 탄수화물 섭취를 갖다가 5 이하로 만들고요. 지방질 섭취를 갖다가 80 이상으로 늘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를 갖다가 5대 15대 80. 네, 이 숫자가 참 감이 잘 안 오시죠. 네, 그러면은 한국인의 보통 하루 섭취량이 어떠냐, 이걸 먼저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은 금방 비교가 되실 겁니다. 평균 한국인은요, 네, 2017년의 통계입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의 통계인데요. 평균 한국인은 탄수화물로 62를 먹습니다. 단백질로 15를 먹고요. 그리고 지방질로는 23 정도를 먹습니다. 네, 그러니까 62를 먹던 탄수화물을 갖다가 5로 줄이고요. 네, 23을 먹던 지방질 갖다가 80으로 늘리는 겁니다. 엄청나죠? 네, 이게 이제 굉장히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서양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가요, 40대, 30대, 30입니다. 네, 그래서 40에서 5로 내리고 30을 갖다가 80으로 늘리는 거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쉽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 이 다이어트 자체가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서양 사람들이 이걸 추종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습니다. 이거랑 비슷한 게요, 과거에 유행했던 뭐 황제 다이어트, 애킨스라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애킨스 다이어트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요즘 구석기 시대 다이어트라고 들어보셨어요? 구석기 시대 다이어트 아니면 팔레오 다이어트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또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저탄고지 다이어트라고 그러죠.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케토제닉 다이어트인데요. 자, 이제 이론을 아셨는데, 그러면은 탄수화물을 어떻게 줄이느냐? 이제 극도로 제한을 하니까 못 먹는 음식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설탕, 음료, 이거는 절대 안 되고요. 또 곡류로 만든 것, 밥, 빵, 떡, 과자, 이런 게 다 안 되는 거죠. 과일도 안 됩니다. 심지어는 과일에도 탄수화물이 많다 그래서 안 되고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채소만 됩니다. 푸른잎 채소만 되고요. 아보카도라고 있죠. 네, 아보카도도 이제 채소인데요. 네, 아보카도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섭취량을 갖다가 50g 이하로 이제 줄이는 거죠. 네, 이게 이제 거의 이제 안 먹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그러면 지방질은 또 어떻게 늘리느냐? 네, 그러니까 지방질이 많은 음식만 먹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육류로 친다면은 기름진 육류, 그게 이제 대개 내장입니다. 내장. 그리고 그걸 골라서 먹는 거죠. 기름이 들어가 있는 것도 골라서 먹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기름진 생선. 네, 기름진 생선을 먹는 겁니다. 세 번째가 당연히 이런 게 되겠죠. 버터, 치즈, 크림.
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기름의 함유량이 90%가 넘습니다. 거의 100%에 육박을 하죠. 기 버터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이런 버터도 있습니다. 하여튼 기 버터 특별히 찾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등장하는 게 뭐냐면은 MCT 오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MCT 오일은요, 한국말로 하면은 중쇄 지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보통 먹는 지방을 갖다가 이제 장쇄 지방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름만 들어봐도 두 개가 차이 있다는 건 아시겠죠? 이 설명은 뭐 그냥 이렇게 자세히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뭐 이게 조금 더 낫다 뭐 이런 주장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중쇄 지방은요, 야자유라든지 아니면은 코코넛유라든지 이런 데 좀 더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CT 오일은 이런 데서 추출해서 만들죠. 네, 그리고 또 계란이 됩니다. 계란은 이제 그 노른자가 순전한 기름이 되겠죠. 물론 흰자는 이제 단백질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함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간식을 먹을 수 있는 게 이제 견과류. 이건 됩니다. 거기에는 이제 기름이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돼지 껍질 구이 있잖아요. 네, 그걸 갖다가 이렇게 튀긴 게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치차론, 이것도 이제 외국에서 만든 건데, 이걸 또 간식으로 또 권장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방탄 커피가 또 나옵니다. 요새도 커피를 많이 마시잖아요. 네, 그래서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는 분들이라면은 거기다가 이제 버터를 갖다가 듬뿍 넣는 겁니다. 아니면은 조금 아까 설명드렸던 MCT 오일을 넣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걸 마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커피 한 잔 마셔도요, 정말 이제 든든하다 이런 느낌이 들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탄수화물은 극도로 줄이고 기름을 갖다가 지방을 갖다 극도로 늘리는 건데요. 실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음식을 선호합니다. 예를 들면 곱창구이, 아니면은 뭐 순댓국, 내장탕, 아니면은 감자탕, 네, 이런 걸 먹는데요.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 있는 밥이나 감자는 빼고 먹는 겁니다. 네, 밥을 안 먹는 거죠. 또 햄버거를 먹는데 그 빵을 빼는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 들어있는 패티하고 채소만 먹는 거죠. 생선구이가 나오잖아요. 예, 기름진 생선이죠. 보통 생선구이에는. 그러면 생선만 먹는 겁니다. 밥하고 나머지를 안 먹고요. 또 회를 먹어도 우리가 이제 광어회, 뭐 도미회 이런 거 먹는 게 아니고요. 연어회, 여기 기름이 많습니다. 먹어보시면 이제 고소합니다. 고소한 게 다 기름이거든요. 연어회라든지 참치 뱃살회라든지 이게 좀 상대적으로 고소하고 맛있기 때문에 좀 더 비싼 겁니다. 이걸 먹는 거죠. 삶은 달걀이나 계란말이는 됩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설탕 뿌려 먹거나 케찹을 발라 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소세지나 햄, 어묵바 이런 것들은 이제 권장되지 않는데요. 만약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에 보면은 거기에는 이제 탄수화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 함량을 보고 먹어라 이렇게 이제 주의사항을 주죠. 자, 어떠세요? 해볼만 하시겠어요? 네, 이렇게 이제 이게 케토제닉 다이어트인데요. 이게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뭐 언뜻 들어보셔도 참 이게 한국인이 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굉장히 속이 느글느글합니다. 이렇게 들어보시면은 느글느글하고 미식미식하고 처음에는 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소화불량이 오고요, 변비가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케톤이 늘어나면은요 몸에서 이렇게 시큼한 냄새가 납니다. 이게 산성이거든요. 네, 시큼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숨을 내쉴 때 숨 냄새, 시큼한 냄새가 난다든지 아니면 땀 냄새에 그게 몸이 밴다든지 아예 몸 체취가 돼버리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요, 초기에는 케토 감기, 이 감기 같은 증상이 와요. 머리가 팅하다든지, 뭐, 두통이 온다든지, 안절부절한다든지, 피로하다든지, 갑자기 이렇게 힘이 빠진다든지, 화약감이 온다든지, 네, 이런 게 이제 초기에 오고요. 두 번째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게 탄수화물 줄이는 거는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지방제도 늘리면요. 지방을 갖다가 이렇게 순전히 먹을 수 있게 만든 음식이 한국에서는 당연히 잘 그런 거 안 만들겠죠. 과거에는 그런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은 다 외국산입니다. 그래서 비싸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조금씩 만들긴 합니다만, 그래서 비용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죠. 세 번째는요, 남하고 같이 먹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 채식 같은 다른 다이어트 비슷하죠. 남하고 우리가 보통 먹는 식사하고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남하고 같이 먹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혼자 먹죠. 네 번째는요, 사회적 교류의 대상이 보통 사람들하고 대상이 아무래도 좀 멀어집니다. 같이 밥 먹지 않고 그런 대화를 하지 않고 주로 무슨 대화를 하겠어요? 케토제닉 다이어트에 대한 대화를 많이 하겠죠. 그래서 케토제닉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과 교류가 늘어나는 거죠. 네, 보통 사람들 교류는 아무래도 줄어들고요. 근데 그것도 가끔가다 만나기도 하겠지만은 대부분 다 이제
뭐 인터넷 카페라든지 아니면은 SNS를 통해서 만납니다. 통해서 교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주된 교류의 대상이 이게 기계가 되죠. 네, 스마트폰이라든지 기계가 됩니다. 그리고 음식하고의 교류가 되겠죠. 이 음식이 맞아 틀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요, 진짜 또 부작용이 있습니다. 어떤 부작용이냐면요, 이게 이제 저혈당을 일으킬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탄수화물 섭취를 거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혈당을 일으킬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케톤이 이제 산성 쪽이거든요. 그래서 몸을 산성화시킵니다. 예, 그러다 보면은 콩팥에 돌이 만들어질 위험성이 또 증가하기도 하고요.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요, 폭식의 위험성입니다. 뭐 이건 사실 모든 다른 다이어트도 비슷한데요. 억제 다이어트, 그러니까 식욕을 억제하는 다이어트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식욕을 억제하다 보면은 그것이 이제 한계에 다다르면은 폭발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폭발을 하면은 과식, 폭식으로 이어지죠. 네, 폭식으로 이어지면 그게 뭐겠어요? 그게 요요고 바로 또 증량이 됩니다. 이게 사실 더 큰 이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다이어트를 했을 때 실패했을 때 또 좌절감을 느끼잖아요. 네, 이것도 또 실행하기가 어려우면은 이게 또 안 되는구나, 나는 못하는구나라는 이 좌절감, 또 실망감 이런 것, 자신감의 결여 이런 것도 겪게 됩니다. 이런 것도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굳이 따진다면은 또 이런 장점도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이 돼요. 그게 뭐냐면은 성취감과 소속감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하기 어렵거든요. 이 어려운 걸 했다. 그리고 이제 지침이 이제 있습니다. 그 지침을 따라서 내가 그것을 갖다가 제대로 했다라는 게 성취감이죠. 그래서 케토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을 보면은요, 이렇게 1일차, 2일차 이렇게 매일매일 꼽아가요. 90일차 이렇게 꼽아갑니다. 이게 이제 그 자체가 하는 과정 자체가 성취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이제 소속이 돼서 내가 키토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제 그 소속이 무리가 있잖아요. 그 무리에 소속되는 소속감. 뭐 이게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은 장점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가장 관심이 있는 과연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했을 때 감량이 되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관심이겠죠. 가장 감량의 가능성이 높은 게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뭐 다른 지방질이 많은 음식을 먹었을 때 느끼는 게 뭐냐면 포만감입니다. 그리고 느끼함이 있잖아요. 네, 그것이 이제 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 욕구가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음식을 갖다 전체를 먹고 싶어 하는 욕구가 줄어든다. 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감량 효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전입니다. 정말 그게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감량이 되느냐는 그다음 얘기고요. 두 번째 이론적인 기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탄수화물을 갖다 몸에서 이제 소화를 시키고 그걸 갖다가 열량으로 사용을 하잖아요. 에너지원으로. 그럴 때 또 다시 우리의 에너지를 씁니다. 네, 그래서 탄수화물을 갖다가 에너지로 쓸 때 하고 또 지방을 분해해서 다시 에너지원으로 쓰잖아요. 그럴 때 들어가는 에너지를 비교하면은 지방을 쓸 때가 좀 더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과연 이 차이가 감량의 차이를 만들 것이냐, 그건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차이가 있다는 거죠. 또 이런 장점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인슐린 분비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인슐린은 왜 필요하냐면은 탄수화물을 갖다가 소화시키고 몸에 저장하고 그걸 갖다가 지방으로 분해시키는데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의 분비를 억제를 하니까 이게 또 장점이다. 네, 그런다고 과연 감량이 되느냐하고는 또 다른 문제긴 합니다만은 그게 이제 기존으로 제공되는 겁니다. 실제로요,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하면은요, 초기에는 특히 1일차에서 3일차까지는 감량이 잘 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정말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게 무슨 감량이냐면은요, 실제로는 물무게의 감소입니다. 네, 그래서 초기에 물무게의 감소가 일어나거든요. 제가 1일 금식을 권합니다. 네, 1일 금식을 제가 권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1일 금식할 때도 저는 감량하라고 1일 금식하라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1일 금식이라는 걸 한번 체험해봐라. 근데 1일 금식할 때 보면 체중이 빠져요. 네, 근데 이게 기름 무게가 빠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관심사는 기름 무게 빼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물무게가 빠집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될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제 몸에 음식이 안 들어오잖아요. 예, 몸에 음식이 안 들어오면은 우리 몸에 있는 탄수화물을 먼저 쓰겠죠. 우리 몸에 저장되는 탄수화물이 어느 정도냐면은 한 500g 정도 됩니다.
대개는 이제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이 돼 있죠. 네, 간에 많이 저장이 돼 있고 또 근육에도 일부 저장이 돼 있고 온몸에 조금씩 저장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이 뭐냐면은 이 글리코겐 1g은 물 4g을 갖다가 동시에 함유를 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500g의 글리코겐을 갖다가 우리 몸에서 쓰잖아요. 그러면은 2kg, 즉 2리터의 물을 갖다가 함유하고 있는 물을 갖다가 내보냅니다. 네,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몸에 넘치니까 다 빠져나가겠죠. 네, 그래서 이 초기에 감량이 되는 게 뭐 한 1kg, 많이 빠지는 사람은 3kg인데요. 대개는 물 무게가 감소되는 거라는 거죠. 네, 이걸 갖다가 허수 감량, 네, 허수, 네,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허수 감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물 무게가 감소된 거는요, 어떻게 되냐면요, 나중에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탄수화물 갖다가 먹잖아요. 네, 그러면은 몸에서는 원래 갖고 있던 탄수화물 먹었던 몸이었는데 이제 그걸 갖다가 극도로 제한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들어오면은요, 얼씨구나 좋다고 갖다 그걸 갖다가 사용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탄수화물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거 100% 사용을 하죠. 그럼 탄수화물만 몸에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동시에 그거에 4배에 해당되는 물까지도 동시에 또 같이 몸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5배가 늘어나죠. 그래 갑자기 더 칩니다. 네, 금방 늘어나죠. 그거는요. 네, 이게 이제 물 무게 감소라는 겁니다. 자, 그래도 초기에 한 2주 정도는 더 감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이제 덜 먹잖아요. 아까 내가 포만감을 많이 느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섭취량이 아무래도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초기에 한 2주 정도는 빠진다는 거죠. 덜 먹기 때문에 내가 쓰는 거하고 내가 먹는 거의 차이인데 덜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 빠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2주가 지나면은 대충 2주가 지나면은 똑같이 먹는데도 더 이상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보통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정체기라 그러는데 정체기가 아니고요. 그때가 되면은 내 몸이 쓰는 것과 내 몸이 이제 덜 들어오니까 덜 쓰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내 몸이 쓰는 것과 그때 당시에 내 몸이 먹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걸 이제 정체기라고 일컫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빼려면은 그러니까 음식을 이제 지금은 이제 종류만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줄이고 지방을 늘렸잖아요. 더 빼려면은 양을 또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탄수화물 더 줄일 수 없을 것 같고요. 지방질, 단백질 더 줄여야 되죠. 네, 근데 그렇게는 이제 얘기를 안 하니까 그대로 먹으니까 더 이상 감량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제 주창자나 사례자를 한번 봐보세요. 다 초기에 뺀 감량입니다. 뭐 10kg를 뺐던 15kg를 뺐던 어찌됐든 초기에 뺀 감량이고요. 지금 현재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먹고 있고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체중의 변화가 없습니다. 똑같이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바로 그 이유죠. 어떤 이유든 간에 지금은 똑같이 먹고 똑같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없다는 거죠. 자,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네, 실제로 실행을 보면은요, 이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 100명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거를 한 달을 넘기는 사람은 20명이 안 됩니다. 3개월을 넘기는 사람 5명도 안 됩니다. 1년을 지속하는 사람 0.1%도 안 됩니다. 뭐 사례자나 아니면은 주창자나 아니면 신봉자 아니면은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요, 이렇게 보통 뭐 다른 다이어트도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야, 그러면 감량할 때만 이걸 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유롭게 먹겠다. 네, 이런 전략이 이제 보통 분들이 하는 전략일 것 같아요. 이걸 갖다 평생 하겠다는 아니고 좀 힘들고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내가 살 빼려면 무슨 짓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뺄 때만 하겠다. 네. 이게 이제 이런 전략 가지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러면은 3개월 동안에 얼마를 뺄 수 있느냐? 5kg 이상 빼기는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대부분은 다 5kg 정도 뺀다고 하더라도 5kg 정도라는 거죠. 네, 그것도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자유롭게 음식을 먹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요요가 옵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요요라는 것은 원체중의 회복을 요요라 그러잖아요. 상당수가 증량이 됩니다. 네, 그래서 네, 비만의 원인,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일부 말씀드렸던 폭식의 원인은 다 뭐겠어요? 네, 다이어트가 비만의 원인입니다. 처음부터 비만이 아니고요. 내가 다이어트를 하려고 할 때, 그걸 몇 번 반복하다 보면 결과가 증량 이렇게 돼가지고 비만이 된다는 거죠. 자, 케토제닉 다이어트. 네, 이름만 들어서는 멋지죠. 신비하죠. 팬시하죠.
네,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 하잖아요. 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리고 이걸 대세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네, 그런다고요. 이게 대세라고 따라하지 마세요. 네, 이게 새로운 거니까 이거 배우고도 해야 되고 그걸 지키는 맛도 있고 뭐 재미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렇게 서로 교류도 해가면서 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시겠어요? 네, 감량보다는 증량의 위험성이 훨씬 더 큽니다.